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제가 지난번 영상 올린 지 꽤 됐는데 잘 못 올리게 되네요. 자, 오늘은 다시 한번 무편집, 자, 원테이크로 그냥 쭉 가는 영상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두 번째 에피소드, 그러니까 이직 관련 제안받았던 두 번째 에피소드 이야기인데요. 이 회사는 사실 이름을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다 아시는 쿠팡이라는 회사고요. 쿠팡이라는 회사의 직급은 이제 임원급의 한 상무급 정도 되는 그런 직급이고, 그 레벨로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한 직급은 말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그 정도 레벨이었고, 약간 제가 하는 일 쪽하고 이제 관련된 일이었고요. 그래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 볼게요. 일단 뭐 절차적인 측면, 있었던 에피소드 측면하고, 두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어떤 커리어 전환, 그러니까 이직 타이밍이나 이직 관련된 그런 관점, 그런 관점하고, 세 번째로는 이 쿠팡이라는 회사의 문화, 이 기업 문화, 우리나라 회사의 기업 문화에 대한 독특한 이 평판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 측면으로는 여러분 링크드인 여러분 활용 많이 하셔야 되는데, 역시 이것도 링크드인 통해서 쿠팡의 그 리크루터들이 연락이 오는데, 하여간 쿠팡 진행하면서 관심이 없던 회사였지만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알게 됐죠. 리크루터한테 연락이 왔는데, 그 인하우스 리크루터라고 아마 계약된 리크루터인 것 같아요. 연락이 와서 관심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, 그래서 이제 내부 HR로 넘어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고,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안 되긴 했는데, 결과적으로 잘 됐습니다. 저는 차라리 잘 안 되는 게 더 좋았던 것 같고요. 그 이유는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, 어쨌든 굉장히 이제 그렇게 일반적인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. 근데 특이한 거는 개인정보 동의서 해가지고 그런 것 좀 받고 그런 걸 또 동의하는 절차도 있고 해서 좀 특이하긴 했고요. 하면서 이 회사가 정말 급성장을 했고, 현재는 신세계를 넘어선 그런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고, 외국계 기업에 속하고요. 실제로 제가 이제 면접 본 그쪽도 이제 외국계의 매니저들이 해외에 있는 외국분들이고, 인도계 쪽이 사람이 많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많이 봤는데,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에서 얘기하겠지만, 이 첫 번째 포인트 절차에서 제가 어쨌든 안 됐지만 차라리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, 평판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. 물론 이제 블라인드라는 직장인들 커뮤니티를 참조를 하긴 했는데,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과거에 IT 연봉의 급성장을 시킨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였고, 실제로 급여도 많이 주는 편이고 한데, 굉장히 내부적으로 평판은 안 좋고, 복지라고 할 거는 거의 없고요. 재택근무가 최대 복지고,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회사 문화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,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써놔가지고, 사실 그거는 참조만 하는 거지, 그거는 사실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의 커뮤니티 이야기들을 듣고선 커리어를 결정한다, 이거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참조만 하는 거였고,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여간 안 된 게 다행이었고, 그래서 특이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면접 보고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, 여기는 굉장히 경력자들을 연봉을 좀 많이 주는 것처럼 해서, 실제로는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이직을 할 때 직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많이 흡수를 과거에 했다고 하더라고요. 몇 년 전에. 최근에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어쨌든 그런 특징이 있는 회사 정도로 이제 이렇게 스터디를 했었고, 두 번째 측면에서 이제 진행하면서 이직의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제 상황을 좀 이렇게 반추해 보면, 이론과 내가 실제로 결정할 때와는 좀 달랐다.
그러니까 뭐냐면 이직을 하려는 것에는 굉장히 두 가지 저도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항상 머릿속에 놓고 있어요. 첫 번째 포인트는 내가 이 회사에 기여하고 있는가의 측면을 봐야 되고, 두 번째 포인트는 나는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는 정말 내일의 발전을 지금 하고 있는가, 일에서 내 일 직무적인 측면에서,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긴가민가 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약간 회의가 들기도 하고,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게다가 이제 이 회사에서 제안하는 직급이 이제 임원급이었고 상무급이었고, 그래서 뭐 굉장히 혜택도 좋을 것 같고, 뭐 연봉도 많이 이제 진짜 많이 한번 뻥 튀겨야겠다, 예,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, 그래서 약간 충동적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,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, 나는 발전하고 있는가, 이 회사에 기여하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확신한 대답이,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었죠, 어느 정도는. 그래서 예, 그렇게 제안을 받고, 뭐 면접이야 볼 수 있으니까 예, 봤던 측면이 있었는데,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나이도 있고요. 예, 뭐 새로운 도전이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게, 이 나이와 현재 상황에 비추어 그 새로운 도전이 나에게 가져다줄 변화가 이 현재의 내 상황 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변화인가를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, 이 회사의 자체적인 분위기나 문화, 또 이 회사 급속하게 성장해왔던 회사하고 뭐 정통적인 외국계 회사의 그런 분위기도 아닌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조직 문화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되게 많았죠. 이따 제가 마지막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지만, 좀 신랄하게 말을 하겠지만, 뭐 냉정하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내가 도전해서 해존했을 때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,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물론 그만큼의 뭐 대우는 어느 정도 해주겠죠. 근데 뭐 그게 정말 가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,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안 됐다라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. 회사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할 때, 퇴사와 이직을 결정을 할 때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판단 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겠지만, 굉장히 냉정해야 되고 좀 합리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. 마지막에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좀 제가 좀 느낀 게 있는데, 물론 이 과정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파악을 해봤지만, 뭐 일반적으로 무슨 어떤 아까 말씀드렸지만 블라인드나 이런 사이트 가보면 삼성전자, 뭐 현대자동차, SK 뭐 이런 회사를 막론에 포함해서 모든 직군의 뭐 직무 해당 사람들이 다 회사 욕을 해요. 다 만족하는 회사는 없어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, 뭐 연봉이 아무리 높고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, 네임밸류가 아무리 높아도 회사의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. 다 불만이 많아요. 그런데 유독 이 회사는 너무너무 많더라고요.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봐도 그 문제점이 많다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, 이건 도대체 회사가 아마존을 지향하는 회사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, 약간 전자상거래 이런 분야에서 탑급의 어떤 외국계 회사, 글로벌 회사를 지향하는 것 같은데, 실제 얘기 들어보면 이런 분위기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데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것 같고,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평판들을 많이 소나게임에 사실 되게 좀 의아하고 지금도 놀라고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정말 우리가 회사를 뭐 신입으로든 경력으로 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조직이라는 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, 기업의 이윤의 추구 때문에 뭐 이 조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것들을 전부 고려하거나 뭐 다 받아들여 줄 필요도 없는 거긴 해요. 그렇다던 하더라도 어떤 조직 문화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의 불만이 많고, 또한 사회적으로도
뭐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여도 열악하고 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제약을 받으면서 이제 일을 하는 근로환경도 되게 열악한,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, 차이가. 일반 직군들 같은 경우 개발직이나 이런 곳은 그 네카쿠라베라는 그 용어를 만들었던 것처럼 굉장히 연봉도 높고 한 측면이 많을 텐데, 그러니까 이 회사 안에서도 굉장히 극과 극으로, 물론 이제 물류 분야가 이제 또 따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부서가 다른 걸로, 회사가 다른가, 아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, 어찌됐든 굉장히 윤리적으로나 이런 사회 기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회사이고요. 참 좀 그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안 된 게 참 잘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. 예. 또 모르죠. 또 회사에서 제안이 왔을 때 뭐 한번 해보지 않을래? 뭐 그러면 뭐 조건이 맞으면 고려는 해볼 수 있겠지만, 그래도 이런 정도의 회사 같으면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, 이 회사를 이직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려를 해야 되지만, 사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재택근무를 제가 3년 넘게 했잖아요. 회사 지금 거의 안 가요. 이런 상황에서 출근해서 뭔가 새로운 조직에서 비슷한 일을 하지만 뭐 SOP도 만들고 뭐 절차도 만들고 사람도 관리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전부 관계 맺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고요. 쉬운 도전은 아닌 거죠. 그리고 그게 잘 안 되겠죠.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? 예. 뭐 그래서 굳이 안 돼도 상관없다. 안 된 게 차라리 잘 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.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, 뭐 결과적으로 안 된 게 좋은 거지만, 안 된 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좀 말도 안 되게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동자들 그 물류센터 쪽에 있는 사람들의 근로 환경이나 급여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착취를 하고 있다,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, 그래서 뭔가 그런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일어나야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, 그 매출액이나 그런 기업 규모에 걸맞게 기업의 평판이 좋아지면서 기업 문화도 좋아지고, 정말 그 근로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역시 특히 우리나라 기업도 뭐 쿠팡이 외국계 기업을 하지만 실제 뭐 오너는 뭐 미국계 한국인, 뭐 검은머리 한국인이라고, 검은머리 외국인인가,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회사들은 참 그런 현실이 정말 씁쓸한 것 같아요. 그런 회사들을 좋다고, 연봉 많이 준다고, 네임밸류 있다고 우리가 추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고요.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측면에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저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, 그런 측면에서 직원들을 항상 우선시하고 좀 더 나은 또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,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주는 그런 회사를 지향해야, 물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야 좀 더 나은 회사, 우리가 선택할 때 좀 더 망설여지지 않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저의 경험이었습니다. 자, 요번에는 두 번째 에피소드였고요. 세 번째 에피소드는 정말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펼쳐졌던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. 그거 영상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